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차세대 대한민국 공군용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보람의 사업이라고도 부른다. KF-X 사업은 평균 수명이 40여 년으로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비 6조 원, 양산비 8조 원, 운영-유지비 9조 원 등이 투입되는 초대형 군전력 사업이다. 국내 개발을 통한 군수 지원과 자체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전투기를 얻기 위한 사업이다. 나아가 수출을 통한 항공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다. 8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전투기 180여 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방위사업청, 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여한 보람의 사업 추진 TF에서 KF-X 개발 형상을 쌍발 형상으로 결정했다. 보람의 개발 형상 평가 결과 단발 형상은 획득 비용, 운영 유지 비용 전력화 일정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고, 쌍발 형상은 ROC 충족, 작전적 효율, 성능 개량 가능 수준, 산업, 기술 파급 효과, 인도네시아 투자 항목 등에서 우세하게 평가됐다. 종합적으로는 쌍발 형상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합참에서 결정했다. 쌍발 형상이 단발 형상에 비해 획득 비용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발 이후 공군에서 40년 이상 사용할 주요 전력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군의 작전적 효율과 안보적 측면 등을 고려해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발주무처의 입장이다. 방사청은 보잉의 F-15SE, 로키드 마틴의 F-35E,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의 경쟁 입찰에서 보잉의 F-15SE를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주재한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스텔스 기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부결했다. 이후 차기 전투기의 작전 요구 성능 ROC의 스텔스 기능이 강화됐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전투기였던 F-35E가 2014년 3월 방추위에서 차기 전투기로 선정됐다.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가지는 많은 표적을 동시에 포착하는 AESA 레이더, 기상 악화 시에도 표적을 감지하는 적외선 감색과 추적 장비, 영상 선명성을 강화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전자 체계를 무력화하는 전자파 방해 장비다. 방사청은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공개가 뒤늦게 일이 커졌다.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기술 개발을 하기로 하면서 유럽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간과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 9월 24에서 26일 KF-X 사업에 대해 상세 설계 검토회의 후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착수했다. 개발 목표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F-35와 같은 5세대급 전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되며 향후 스텔스 기능의 개량을 통해 5세대급 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예정이다. 4.5세대의 KF-X로 향후 주변국에 배치될 6세대 전투기를 감당하기 버겁다는 의견에 대해서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는 1993년도에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도에서야 겨우 개발이 끝난 기종임. 그마저도 2020년이 돼가는 지금도 자잘한 결함 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자잘하고 사소한 결함들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임. 미국엔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북이 2030년대에 갑자기 6세대 기종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성하고 순식간에 대량으로 배치해서 4.5세대 KF-X로 중가부적이 될 것이라는 예측 자체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F-35로 대표되는 5세대 기종은 생산 속도라는 벽에 부딪혀 2018년에 총 14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일본도 아직 모든 수량을 넘겨받지 못했으며 총 4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한국도 이제 도입 수
애가 전부인즉 2030년대까지는 4.5세대 기종이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인 AESA 레이더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 사업청이 지난 5월 말에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품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첫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한 이후 2023년 KF-X 시제기에 탑재해서 지상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AESA 레이더는 잠자리의 눈처럼 천여 개의 작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대 적 전투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자기는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잠자리 혼눈처럼 여러 개의 목표물을 한꺼번에 추적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레이더입니다. 모듈이 여러 개라 여러 개의 목표물을 감지하고 거기에 대비하거나 공격 목표를 정하는 기능을 하지요. 미군이 사용하는 이지스함의 AESA 레이더는 1000k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도 같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15K의 AESA 레이더의 경우 190km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AESA 레이더도의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50 이스라엘 엘타사의 21M2032 레이더의 경우 130km 정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KF-X 개발은 계속하되 가격이 싸질 것으로 예상되는 F-35를 도입하고 KF-X 기종은 기술 실중기로 남겨두자는 의견에 대해 우선 KF-X는 한국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체를 생산해야 함.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수량만을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설치한다면 기체 한 기당 가격이 수직 상승 것이고 인도네시아가 발을 뺄 가능성이 커짐. 그렇게 된다면 KF-X 개발에 들었던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부담이 됩니다. 또한 기술 실증기를 만들어 날리는 것만으로는 전투기를 실제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에서 경험을 얻지 못하게 되며 차후 진행될 6세대기, 7세대기 개발 경쟁에서 계제자리 걸음하다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 KF-X 미익 스텔스 형상 쌍발의 기운 수직 이익은 우리 공군이 원하는 쌍발 스텔스 KF-X 컨셉으로 안정성과 특성은 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공력 해석이나 형상의 컨셉은 적은 마음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며 다소 초기 개발 시 일반적인 수직 미익기보다 개발 비용 단가가 더 들더라도 전투기의 형상 컨셉이 좋으면 개발 이후 버전을 꾸준히 스텔스기 업그레이드 시 기체의 형상의 변형이 작은 관계로 결국 개발비 또한 매우 절감하고도 차세대 스텔스 기체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스텔스라고 부를 수는 없다. 스텔스기는 단순한 기체형 예외에도 엔진 블레이드의 난반사 방지, 정찰 모드 의매립, 캐노피 코팅, 내장 무장 장착 등 여러가지 요인이 포함된다. 2. 한국형 전투기 최대 속도 마하 1.81, F-35보다 빠르다.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의 상세 재원과 실물 모형이 아덱수에서 사상 처음 공개됐다. KF-X는 최대 속도 면에서 F-35E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아덱수는 15에서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KF-X의 상세 재원과 실물 모형을 공개했다.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KF-X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다. F-35E의 최고 속도 1.8보다 속도 면에서 앞서는 수치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하고 군사강국에
첨단 전투기에 뒤지지 않는 높은 기동력을 자랑한다는 게 카이 측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에 달하고 기체 바닥과 날개에 설치된 10개의 파드를 통해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타우러스 탑재도 가능하다. 우리 군 및 방위산업계는 현재 타우러스를 대체할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산 F-35의 수입으로 충족한 공군의 스텔스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향후 스텔스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 KF-X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F-35A는 기존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 능력에 스텔스 기능마저 더한 최신의 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KF-X의 수준은 4.5세대 수준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카이 측은 설명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중무쇠 확보 및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KF-X의 외형은 미국산 F-35E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스텔스 기능이 빠져 F-35E보다 운용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적비탑 능력 강화를 위해 미티어 4발은 기체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장을 외부에 장착하면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약화된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에 달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으로 일단 6대를 제작할 계획이다.